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아입니다. 매일 똑같은 태양이 뜨고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인데요. 오늘은 왠지 무언가를 기대하게 되는 그런 날 있지 않으신가요? 저에게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인데요. 특별한 계기는 없어도 그냥 설레고 행복한 느낌이 드는 겨울 아침입니다. 추운 날씨지만 하늘을 보내면서 하늘을 새로 맞으면서 가지게 되는 차분함, 그런 훈훈한 마음으로 보내는 특별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동대문구 아라마니원 김난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2000번, 서울 전화 02-8232-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김난희 원장님과 공진단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진단이 정말 유명한 보약이잖아요. 네.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일단 그 유래를 보면요. 네. 중국의 원나라의 명이었던 위영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분이 5대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처방 중에 가장 좋은 거를 골라서 만든 처방집이 있어요. 그게 네. 바로 세의 득효방이라는 처방집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바로 공진단이라는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진단은 거기에 보면은 피로 회복에 특히 뛰어나고 네. 또 간 기능을 좋게 해준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황제에게 진상될 만큼 굉장히 약재들이 훌륭하고 네. 또 효과가 좋다고 해서 일명 황제의 보약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입니다. 요즘같이 의료기기니까 막 최첨단으로 발달을 하고 네. 또 그 몸에 좋다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뭐 식품, 각종 뭐 의약품들 쏟아지죠. 하지만 정작 우리는 매일매일 만성피로, 네. 뭐 원인 모를 통증들, 또 불면증 이런 게 실제로 잘 고쳐지지를 않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우리 몸이 뭔가 병원에서는 원인 모를 통증이라고 하지만 네. 사실은 우리 몸에 어떤 면역 체계나 아니면 기혈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지고 균형이 깨져 있지 않나 그런 걸 생각을 해볼 만 하거든요. 네. 근데 이 공진단은 바로 스트레스나 과로에 쩔어 있는 그런 현대인들에게 또 불규칙한 뭐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각종 만성피로 증후군이나 아까 말한 불면증 같이 그 고치기 어렵다는 것들을 갖다가 바로 잡아주고 또 면역력을 증강시켜줘서 우리가 어떤 질환으로부터 그때그때 바로바로 예방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서 체력까지 보충시켜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처방 중에 처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진단이 근데 정말 종류도 다양하고 네. 뭐 종류만큼이나 가격도 사실 네. 다양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걸 골라야 하나 좀 고민이 돼요. 그렇죠. 실제로 한원에 오셔서 공진단이 여기는 뭐뭐 있나요? 그리고
되게 무서워하면서 물어보세요. 가격은 도대체 얼마나 네. 여기는 할까요? 물어보는데 네. 일단 공진단의 주 재료가 네. 녹용과 홍삼과 당귀와 산수유라는 게 들어갑니다. 아. 녹용, 홍삼 다 네. 아시죠? 당귀도 보혈, 그러니까 우리 몸이 혈액이 부족했을 때 보충해주는 대표적인 보혈약이에요. 네. 그러니까 산수유는 간에 좋은 그런 또 보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좋다는 좋은 보약은 다 들어가 있으니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사실은요. 네. 네. 근데 여기다가 우리 몸에 기운을, 막힌 기운을 뚫어주고 또 올라가 있는 상충되어 있는 기운을 내려주고 그러면서 우리 몸의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쳐서 모든 병든 것을 치료해 준다는 바로 방향성 있는 약재가 어떤 약재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사양공진단, 침양공진단, 목향공진단, 또 영묘향 공진단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뉘어요. 네. 근데 실제로 한의원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고 또 치료제로 많이 쓰이는 공진단은 사양공진단과 침양공진단 2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사향공진단이라는 건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사양공진단은 공진단의 가장 기본적인 원료로 구성되어 있는 약입니다. 사양공진단에는 사양, 녹용, 홍삼, 당귀, 산수유 그렇게 딱 5가지가 들어가고요. 네. 이걸 이제 골을 내서 환을 지어 놓은 거를 동글동글한 이제 구같이 생긴 환약이죠. 일단 여기에 들어있는 약재 하나하나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양은 본초 강목에 따르면 일체의 막힌 증상, 그러니까 구규, 우리 사람 몸에는 9가지 구멍이 있다고 해요. 네. 구규와 경락과 근고래까지 깊숙이 침투해서 여러 질병을 치료를 할 뿐만 아니라 일체에 중독된 것까지 풀어주는 효능이 있다고 봉초관목에 실려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사양이 들어가 있는 공진단은 호흡순환을 개선을 시켜주고요. 또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중추신경계를 흥분시켜 일체에 마비된 거를 갖다가 풀어주고 의식을 깨어나게 하면서 머리를 맑게 상쾌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녹용이 있죠. 녹용은 성질이 따뜻하면서 우리 몸의 생정 보수, 또 익혈 조양, 네. 그 다음에 강근 건골 작용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하나하나 볼게요. 생정 보수는 우리가 정액과 그 다음에 진액을 갖다가 보충해 준다는 말입니다. 네. 우리 현대 말로 풀이를 하자면 호르몬을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갱년기 때 여러 가지 네. 뭐 증상들을 갖다가 잡아주기도 하지만 정력을 많이 보강을 시켜줘요. 그리고 익혈 조양, 그러니까 혈과 양기, 기와 혈을 둘 다 보충을 해준다는 뜻이고요. 네. 그리고 강근 건골, 뼈를 갖다가 골수를 갖다가 튼튼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용이 있어서 실제로 성장기 어린이들이나 네. 아니면은 나이 드신 분들의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이나 아니면은 이제 골다공증 그런 거에 녹용이 제일 많이 쓰이는 거죠. 동의보감에 보면 숫사슴의 뿔이 자라는 속도가요. 네. 어떠한 동물이 자라는 그 속도보다 심지어 식물이 자라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고 되어 있을 정도로 네. 이 생장력이 강인하고요. 그리고 그 단면을 잘라보면 네. 피가 충분하게 들어차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피를 또 골수까지 보충을 해주는 효능이 있는 거고요. 네. 중국의 한무제는 무려 50년간이나 집에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한무제가 50년 동안이나 통치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이 녹용을 굉장히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녹용은 첫 번째로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가지고
뇌로 전해지는 피의 양을 좋게 해서 이 뇌 기능을 활발하게 활성화해서 아이들의 아니면 성장기의 두뇌 개발이나 기억력 증진에 좋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뼈 근육을 튼튼하게 해서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이 뼈질환 아니면은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네. 기혈을 보충해주고 면역력을 튼튼하게 해주니까 오래 잔병 치레를 했거나 아니면 큰 수술을 하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당기를 얘기를 했죠. 네. 당기는 어르신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당귀는 좀 저도 방송을 하게 되면서 네. 좀 들었고 그전엔 좀 생소했던 것 같아요. 한방에서는 보약제로 당기가 빠지지 않고 많이 들어가거든요. 당기는 맛이 달아요. 맛있어요. 그리고 몸을 갖다가 좀 성질이 따뜻해서 몸을 따뜻하게 데펴주고요. 네. 간과 심장과 비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보혈, 네. 윤장 작용, 그러니까 보혈은 혈을 보충해주고 윤장, 장 기능을 좋게 해서 변비에 굉장히 특효약으로 쓰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경지통. 조경지통은 뭐냐면 여자들의 월경을 갖다가 바로 잡아주고요. 생리통이나 모든 통증 질환에 이게 당기가 들어가게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통변, 아까 변을 잘 나오게 한다겠죠. 그리고 활혈 작용이 있어서 모든 어혈 통증을 갖다가 없애주는 게 바로 당기예요. 네. 그래서 아까 특히 습사로 저리거나 몸이 원인 없이 이유 없이 굉장히 몸이 군데군데 돌아다니면서 쑤시고 저리고 아픈 증상을 없애주고 여자들의 월경통, 생리불순에 좋고요. 어지럽거나 혈이 부족한 증상에도 좋고 네. 이장 기능을 좋게 해주는데 당기가 쓰여지죠. 아. 그리고 산수유가 있어요. 아까 산수유를 제가 간에 좋다고 했죠. 네. 실제 동의보감에 강음 신정, 신장에도 좋거든요. 그래서 신허증을 보충을 해줘서 정액을 많이 나오게 도와줍니다. 네. 그래서 정력에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신기보강 수렴작용이 있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은 귀도 멀고 눈도 멀고 뼈도 약해지거든요. 그럴 때 신호증을 많이 보호를 해주고 자양강장, 남성들의 정력을 보강시켜주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간 기능을 좋게 해주는데 특히나 체내에 쌓인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시켜주는데 이 산수유가 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삼이 있는데요. 네. 홍삼이 6년근 수삼을 찌고 말리는 과정 중에 이 삼이 가지고 있는 열성과 독성을 많이 중화 해독시켜 주고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소화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바뀌어 주기 때문에 네. 홍삼은 사실은 못 먹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네. 굉장히 우리 몸의 흡수율이 좋아요.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증강시켜주고 항염작용, 항암작용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간 기능을 해독시켜주는 작용이 월등히 뛰어나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네. 홍삼을 이렇게 꾸준히 섭취를 하다 보면 이장 기능을 강화시켜줘서 면역력을 튼튼하게 해주고요. 네. 그리고 면역력을 튼튼하게 해주다 보니까 체질 개선을 도와주어서 알러지 체질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양 강장 효과가 있어서 피로 회복에 좋고요. 네. 항산화 적용이 뛰어나서 노화 방지에 좋고 피부나 피로 회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바로 홍삼이에요. 네. 굉장히 좋은 약재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렇죠. 효능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네. 이것들을 이 사양공진당의 효능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어떤 게 될까요? 네. 일단은 기혈을 보충시켜주고 체력을 보강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나 아니면 오랫동안 체력 소모가 있는 운동선수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수험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면역력을 증강시켜주죠. 네. 그래서 체력 보강과 면역력을 증강시키는데 첫째, 이 사양공진단이 제일 많이 쓰이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 기능을 좋게 해줘서 피로 회복이나 매일매일 눈이 많이 침침해지고 우리가 간 기능이 떨어지면 네. 해독이 잘 안 되니까 피부가 알러지가 많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눈이 많이 침침해지고
늘 피로, 만성 피로를 달고 살죠. 네. 그럴 때 이 간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효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폐 기능을 좋게 해주어서요. 우리가 그 순환, 호흡 순환 기계에도 좋아서 비염이나 천식이 있는 분들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기억력, 우리 두뇌 활동을 좋게 해준다겠죠. 특히 녹용과 사양이. 네. 그래서 머리를 맑게 해주고 집중력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기억력 개선을 좋게 해줘서 두뇌 활동이 좋고요. 네. 기타 이제 항산화 작용이 도움이 되고 갱년기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네. 사양공진단은 그럼 어떤 분들이 먹으면 특히 도움을 네. 많이 받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효능 효과가 많은데요.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다 먹을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첫째, 오랫동안 큰 수술을 하셨거나 오랫동안 잔병 치료를 했는데 어떤 거를 먹어도 체력 회복이 안 되시는 분들에게는 일단은 이런 체력 보강에 기운을 갖다가 빠르게 보충해 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성들 갱년기 때 굉장히 힘들죠. 네. 우울증까지도 오고 얼굴로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모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관절 뼈질환까지 앓게 되고요. 네. 그럴 때 갱년기 증후군에 좋고요. 남성들은 정력 보강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늘 중압감이 있고 피로하고 지치기 쉬운 수험생들이나 네. 사업가들에게 이게 특히 권하고 싶습니다. 네. 사양공진단 같은 경우에 그럼 그냥 먹으면 되나요? 복용법이 아니면 따로 있나요? 네, 사양공진단을 좀 더 이 비싼 거를 좀 더 효과 있게 더 올바르게 먹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사양공진단은 사양 때문에 향을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그 향을 제대로, 향과 성상을 제대로 먹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공진단을 갖다가 그냥 꼭꼭 씹어서 물로 빠르게 섭취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입 안에 넣고요. 굴리듯이 특히 입 천장에 코 가깝게 입 천장에 대고 천천히 굴리면서 빨아 드세요. 그러니까 몇 번 빨아 먹다 보면은 그 향이 느껴지거든요. 싸하면서 야리꼬리한 향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 향을 충분히 음미를 한 후에 네.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신 다음에 따뜻한 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는데요. 하루의 복용량은 네. 한 알에서 한 2알 정도가 적당하고요. 그리고 따뜻한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로 드시는 게 더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 네. 이런 거를 꾸준히 그래도 한 달 정도는 복용을 해야 제대로 그 효능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희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럼 복용할 때 혹시 주의사항 같은 것도 있나요? 환자분의 개개인의 체질이나 증상에 따라서 들어가는 약제, 가미되는 약제가 좀 다르고요. 또 약제들의 함량도 달라지니까 반드시 본인의 증상, 체질 같은 거를 네. 진단을 정확하게 한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고요. 어디 가서 막 듣도 보도 못한 네. 뭐 이거 어디 뭐 얼마짜린데 뭐 이렇게 싸게 샀어 그렇게 맘대로 짓는 거는 아닙니다. 네. 우리가 처방을 할 때도요 본인 체질 증상에 맞게끔 저희가 함량 같은 걸 조절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드셔야 되고 임산부도 드실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반드시 임산부의 지금 현재 임신 주수나 아니면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갖다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것도 반드시 한의사 상담을 통해서 처방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네. 그리고 비계통이 약하신 분들이 처음에 너무 과하게 많이 드신다고 몸에 좋다고 과한 거가 꼭 좋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비위가 특히 약하신 분들은 소화 흡수가 어느 정도 잘 되고 몸에 적응이 될 때까지는 하나를 다 드시지 마시고요. 한 번 먹는 양을 한 반절 정도 아니면 3분의 1 정도만 천천히 조금씩 드시다가 몸에 맞은 것 같으면 그때부터 이제 점점 늘려가서 드시는 게 좋겠고요. 네. 특별히 금기하는 음식은 없지만 그래도 소화가 잘 흡수가 안 되게 하는 밀가루나 돼지고기나 술 같은 거는 좀 금하는 게 좋겠어요. 네. 사양공진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또 침양공진단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이제 사양이 좀 비싸고 또 동물 애호가 분들은요. 네.
이게 사용이 좀 금지되어 있는 약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것만 저희는 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동물성을 드시기 꺼려하신 분들이나 너무 비용적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은 침향 공진단도 많이 문의를 하고요. 실제로 침향도 굉장히 효과가 뛰어난 약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침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침향은 일단 기운을 많이 위로 떠 있는, 얼굴이 많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두통이 심하고 항상 열이 이렇게 울울하게 올라가시는 분들에게 좋아요. 그래서 기운을 내려주는 역할을 해주고 속은 따뜻하게 풀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특히 침향은 신장과 폐에 작용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신장 기능을 보호해주고 네. 또 폐 호흡기 쪽을 갖다가 강화시켜주는 약재이거든요. 침향도 그 특유의 향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네. 사향과 용연향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연향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향유고래라고 고래 중에 향유고래가 음식을 먹고 배설물을 용연향이라게 해요. 그것도 굉장히 귀한 약재로 쓰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사향, 용연향과 함께 침향은 세계 3대 향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향에 다이아몬드라는 별명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 침향도 굉장히 귀한 약재거든요. 우리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요. 네. 이 침향은 조선시대 왕들의 자양강장제로 쓰일 만큼 왕들은 옛날에 또 후손을 많이 네. 낳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자양강장제로 많이 쓰였어요. 그리고 동의보감의 침향은 이 찬바람으로 인해서 와사풍이나 네. 한쪽 마비된 증상을 풀어준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배탈이 나서 심하게 토하고 설사하고 그럴 때 이 침향이 속을 많이 달래줍니다. 그리고 또 팔다리 쥐가 나는 거거나 정신이 많이 흐릿해서 많이 이제 그 정신적인 질환을 앓을 때도 정신을 편안하게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침향을 공진단의 핵심 재료로도 사용되어 왔죠. 한의학에서는 두한종렬이라 해서 네.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머리는 서늘해야 되고 발은 따뜻해야 되는데 머리가 자꾸 뜨거워지면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머리가 안 맑고 두통이나 건망증, 어지럼증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속이 점점 냉해지면서 네. 이런 소화불량에 시달리게 되죠. 근데 이 침향은요, 차가운 기운은 위로 올라가게 해주고 따뜻한 기운은 이 하복부 단전 쪽으로 몰리게 해주어서 이게 한마디로 수승화강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약재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역할 때문에 뇌경색이 원인이 되는 담음이라든지 어혈을 방지에 도움이 돼서 네. 뇌경색을 예방에도, 중풍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미 중풍에 걸려서 네.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저리거나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이 침향공진단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뇌경색 후유증을 이겨내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말 그대로 침향은 따뜻한 기운을 가진 약재로서 이게 우리 몸의 중심 체원, 이 단전의 체온을 갖다가 끌어올려주고 네. 그래야 우리 몸이 기운이 많이 상승되거든요. 그래서 몸 전체의 기운을 또 순환시켜주는 작용을 도와줌으로 해서 몸에 쌓인 독소를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출해주는 기운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걸핏하면 부종, 네. 붓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제 만성 신부전증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만성 신부전 환자에게 이 침향을 갖다 꾸준히 섭취하게 한 결과 만성 신부전 환자들의 부종이라든지 식욕부진이나 복통이나 그런 증상들이 많이 완화되어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침향공진단은 주로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을까요? 네, 침향공진단은 아까 폐 기능과 신장 기운을 갖다가 많이 도와주는 약재라고 했죠. 네. 그래서 실제로 호흡기 기능이 떨어져서 기관지염이나 기관지 천식 내지는 네. 비염 때문에 코막힘이 심하신 분들은 저희가 그러니까 더 이상 비염 치료를 아무리 해도 본인이 네. 기운 자체가 너무 약하고
기운 자체가 꽉 막혀 있는 분들은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치명 공진단을 몇 그릇 드시게 하면 네. 코막힘이 더 빨리 해소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비형 코막힘에도 좋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뇌경색을 앓고 있거나 뇌경색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장장애나 소화기 기능을 개선을 해주고요. 혈액순환을 잘 도와줘서 아까 말한 부종이라든지 혈액순환이 잘 저리고 붓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네. 네. 치명 공진단도 혹시 복용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네, 사양 공진단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든 처음부터 좋다고 해서 한꺼번에 과도하게 많이 먹거나 너무 또 오래 장복하는 거를 저희는 권하기보다는요, 처음부터 조금씩 한 반알 정도를 드시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많이 적응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루에 한 구 내지 두 구를 꾸준히 드시게 하고 네. 한 달 정도 드시면 좀 쉬었다가 또 드시게,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가장 옳은 방법이고, 마찬가지로요. 너무 이제 술이나 음주를 자주 하신 분들 내지는 밀가루나 식습관이 불규칙하신 분들은 그거를 같이 조금 식습관을 갖다가 본인이 네. 하면서 드셔야 좀 더 이 비싼 약을 갖다 좀 더 효과를 더 보지 않겠습니까? 네. 네. 공진단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뭐 네. 가격대도 있고 정말 네. 귀한 약재다 보니까 네. 이걸 드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를 먹으면 도움이 되는지, 물론 사람마다 좀 네. 다르겠지만 네. 뭐 복용 기간이나 이런 건 어떻게 네. 하는 게 좋을까요? 너무 기운이 허하신 분들은 네. 우리가 한제를 지어드려요. 한제는 배갈이거든요. 배갈. 네, 그러니까 약 대략 한 하루에 한 곳씩 먹는다면 3개월 정도의 분량이 되죠. 그래서 큰 수술을 받으셨거나 아니면은 너무 체력적으로 소모가 너무 심해서 한 몇 년 동안을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과로하고 그러신 분들은 한제를 그냥 드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수험생이나 그런 이제 학생들은 네. 한 처음에는 10알 정도만 갖고 시험 보기 전에 한 10일 정도 전부터 쭉 먹으면은 본인이 수험생 집중력도 좋아지고, 실제 시험 기간 중에, 시험 준비하는 기간 중에 뭐 고시생들도 그렇고요. 네. 그렇게 도움받을 수가 있고요. 아예 한 달 정도를 일반인들은 한 달 정도 복용을 하게 되면은 아까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늘 피곤하거나 만성 두통이 있거나 네. 또 비염 같은 알러지 질환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딱 한 달 정도 복용하는 거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다가 네. 또 한 달 정도 쉬었다가 또 한 달 먹다, 그런 식으로 한 3번 정도 먹으면요, 본인이 굉장히 체력 보강이 좋아서요, 1, 2년간은 꾸준히 그렇게 면역력이나 체력이 안 떨어지고 감기도 쉽게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복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네. 네. 그 말씀을 주셨는데 뭐 수험생분들이 네. 뭐 수능 시험이라든지 이렇게 큰 시험 그쵸. 앞두기 열흘 전에 네. 먹으면 좋다고 하셨는데 네. 이렇게 잠깐 네. 단기간 이제 복용을 해도 네. 뭐 중요한 일을 앞두고 뭐 원기를 이렇게 네. 발산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우리가 기운이 너무 할 때는 일반적인 녹용만 들어가 있는 보약 가지고는, 아니면 뭐 청명탕 가지고는 좀 네. 약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양공진단은 아까 머리를, 막힌 기운을 팍 뚫어주고 머리를, 집중력을 빨리 강화시켜주면서 기억력을 좋게 해주고 또 체력까지 보충해주는 녹용, 홍삼, 간 기능, 피로를 풀어주는, 빨리빨리 풀어주는 산수유나 보열,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잘 못 먹어도 식습관이 불규칙한 그런 학생들도 거기에 다 영양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빠르게 도와주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이 워낙에 체력이 약하고 평상시에도 비리비리해서 너무 감기도 잘 걸리고 입도 짧고 너무 몸이 약한 학생들은 아예 처음부터 한 달치를 복용을 시키게 이제 저희가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빠른 효과를 보는 게 바로 아까 사양공진단, 치명공진단이기 때문에 열흘 전부터 먹어도 충분히 효과를 많이들 보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물론 이제 뭐 개인의 맞춤으로 이제 네. 뭐 제조가 들어가겠지만, 그렇죠. 뭐 어떤 분들은 사양이 더 맞고 어떤 분들은 치명이 맞고 네. 이런 것들도 좀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는 게. 그렇죠. 왜냐하면 평상시에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데 네. 몸이 체질적으로 원래 열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간 기능이 너무 손상이 돼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무조건 센 약인 사형부터 저희는 권하지 않고요. 가볍게 치명부터 그것도 반 구씩만 드시게 하다가 몸에 어느 정도 열증이 내리고 기가 많이 내려주면 그때는 이제 사양을 나중에 추천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뭐든지, 그리고 거기 있는 녹용 홍삼도 너무 열이 너무 심하신 분들이 있죠. 얼굴이 네. 누가 봐도 벌겋고 네네. 혈압까지 막 너무 높으신 분들은 공진단을, 사양 공진단을 처음부터 막 하루에 2알씩 계속 먹어버리면 오히려 열이 더 올라가서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심해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반드시 한의사에게 상담을 받아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약재를 조절을 해서 본인에 맞게 그렇게 지어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지, 무조건 조제되어 있는 거를 그냥 무조건 사는 거는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공진단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분들이 드셔도 다 몸에는 잘 맞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체질에 상관없이 만들어진 사실은 처방이거든요.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열, 허실증, 얼마나 허하고 또 얼마나 증상이 심하고 본인이 얼마나 또 그 열증이 심하고 냉증이 심한 것에 따라서 들어가는 약재를 더 더운 약재, 보제를 더 많이 써야 될지, 네. 아니면 좀 막힌 기운을 더 뚫은 역할을 해주는 거를 써야 될지는 저희 한의사들이 알아서 처방을 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지, 뭐 무조건 비싸다고 또 무조건 뭐 사양이라고 더 본인한테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네. 오늘 공진단의 종류와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한의사분과의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김난희 원장님께서 공진단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건강, 마음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탱자입니다. 탱자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탱자가 우리 몸에 어떤 효능이 있나요? 탱자는 우선 성질이 차고, 그리고 독이 없으며 신맛, 쓴맛, 매운맛, 그 세 가지가 각각 되게 강한 맛을 지니고 있는 그런 이제 탱자 나무가의 열매를 탱자라고 합니다. 네. 탱자는 향기는 좋지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맛, 쓴맛 그런 맛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 생가로 그대로 먹기에는 좀 적합하지가 않고요. 네. 열매나 껍질을 잘 말려놨다가 이거를 뭐 약재로 내지는 차로 우려내서 드시는 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네. 동의보감에 보면요, 탱자는요 피부에 심한 가려움증을 해소해 준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복부가 팽만해서 이 창만증, 네. 왜 우리 가스가 차서 별로 안 먹어도 항상 배가 더부룩하신 분들에게 좋고요. 그리고 명치밑이 늘 체한 것처럼 답답하고 아픈 것을 낫게 해주면서 식체를 없애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듯이 탱자는 일체에 비정상적으로 뭉쳐있는 기운을 갖다가 쫙 풀어주는 역할이 강하기 때문에 네. 위장 건강에 특히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가 늘상 자주 신경성으로 체하거나 복부가 늘 가스가 차고 배가 불러오면서 그러면서 명치끝이 답답하고 아픈 증상이 있을 때 특히 좋고요. 그리고 또 위의 연동 운동을 자극하여 가지고 소화불량이나 위경련 증상에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탱자는 이뿐만이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바로 탱자가 모세혈관의 기능을 갖다가 좀 건강하게 회복시켜줘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체외로 배출시켜준 효능이 특히 뛰어납니다. 네. 그리고 또 혈행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탱자를 꾸준히 섭취하면요, 이런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또 동맥경 같은 각종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 탱자를 한방에서는 피부 질환 개선에 많이 사용을 한다면서요? 네, 방금 전에 동의보감에 탱자가 피부에 심한 가려움증을 네. 해소한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이제 이 피부염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네. 덜 익은 탱자를 이렇게 잘게 썰어서 잘 말린 거를 지실이라는 약재라고 저희가 칭하면서, 지실. 네, 실제로 피부과 질환에 한약재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피부염뿐만 아니라 특히 알레르기성 피부염에 이게 아토피 같은 네. 그런 알러지성 피부염에 지실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탱자 속에 독특한 헤스피리딘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네. 이 헤스피리딘 성분은 우리 몸의 열독을 제거해주고 또 이런 세균, 염증을 잡아줘요. 그래서 이런 가려움증 같은 건 증상을 빠르게 해소해주는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지실에는 비타민이라든지 구연산 같은 게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피부 회복이나 피부 진정에 뛰어나고요. 그래서 아토피 같은 다양한 피부 질환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주의사항이 있거든요. 탱자가 앞서 말했듯이 차가운 찬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임신을 갖다가 좀 막고요. 유산을 갖다가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산부는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몸의 염증과 독소 배출에 좋다고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거는 치료제로 쓰여야지 이거 탱자가 또 피부에 좋대 하면서 그냥 마음대로 드시지 마시고요. 반드시 한 번에 많은 약을 먹거나 아니면은 오래 먹어버리면은 이렇게 설사를 하거나 배탈이 나기가 쉬우니까 반드시 한의원에서 정확한 진찰을 받고 처방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주의사항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탱자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난희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아니요. 제 딸에 대한 상담이거든요. 아, 네. 키, 몸무게,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20살이고요. 키는 네. 68, 168, 몸무게는 52. 아, 네. 지금 제 옆에 김난희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따님이 네. 어떤 증상을 호소를 하길래 엄마가 이렇게 전화를 주셨을까요? 아니, 제가, 우리 딸이 비염이 있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아.
제가 항상 네. 비행기를 탈 때마다 네. 제가 엄청 아파가지고 아. 괴로워해서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거든요. 네, 약을. 네, 네. 그리고 나서 그 약을 먹고 비행기를 타면은 네. 좀 괜찮았는데 이번에 네. 병원 갔다 와서 엄마 나 비염이래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평상시에 걔가 뭐 비염이 있다거나 네. 병원에 가서 그런 처방을 받았다거나 그런 적이 별로 없는데 네. 그래서 엄마 나 이거 좀 치료받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로도 비염이 있나? 저는 네. 비염이라고 하면은 평상시에 무슨 알러지성 콧물 많이 흘리고 그렇죠. 예, 막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걔가 뭐 감기가 오면은 콧물을 흘린 적이 있어도 그렇게 해서 뭐 어머 얘가 비염인가 이렇게 제가 아들도 있는데 위에 오빠는 네. 그 증상이 심해서 비염 처방도 받고 네. 약도 먹고 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네. 우리 딸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그걸 생각하고 왔다가 이래서 그런 증상도 네. 비염을 원래 갖고 있고 비염을 네. 가진 사람이 그렇게 평상시에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건지 네. 궁금해서요. 네, 제가 답변 드릴게요. 예. 어머님, 비염 있다고 해서 다 귀가 통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네. 코는요, 우리가 이렇게 안쪽으로 이 부비동이라는 얼굴 뼈 안에 보면은 구멍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상악동이라는 볼 쪽에 큰 구멍을 통해서 귀하고 목하고 잇몸까지 세 군데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콧구멍은 한마디로 연결 통로를 통해서 그걸 자연공이라고 하는데요. 연결 통로를 통해서 그 좁다란 관을 통해서 귀하고 목하고 잇몸까지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비염이 오래되면 실질적으로 콧물 재채기, 코막힘은 오래되면 만성이 돼버리면은 그 증상은 오히려 사라지거나 본인이 못 느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적응해버려서 몸이 이미 천천히 서서히 적응을 해서 본인은 네. 코가 실제로 안쪽이 많이 부어있고 막혔는데도 코막힘을 잘 못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만성비염, 비후성 비염이라고 하는데요. 병명을. 만성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콧물 재채기는 별로 못 느끼지만 아까 연결되어 있는 목으로 넘어가서 주로 이게 자꾸 기침가래가 들러붙는다고 호소하시는 쪽이 계시는가 하면 자꾸 잇몸이 붓고 자꾸 입에서 피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있고요. 아니면은 아까 말한 대로 평상시에 비행기를 안 탔는데도 평상시에도 귀가 먹먹하거나 아니면은 귀에서 소리 나는 이명증을 호소하셔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저희가 내시경을 찍어보면은 비염이 굉장히 오래되고 심한 경우에 이렇게 해당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 제대로 숨을 쉬면 산소가 다 폐 이렇게 머리 쪽으로 다 얼굴 쪽으로 산소가 다 공급이 되고 순환이 돼야 되는데 코 구멍이 안쪽에서 너무 좁아져 가지고 이게 코끼리 막히면요 이게 산소 포화도도 떨어지고 이 안에 이압까지 같이 쫙 당기면서 압력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귀 속에 있는 달팽이관 3개가 있는데 이게 압력 때문에 옆으로 살짝 누우면 그게 어지럼증이나 귀에서 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게 쫙 당기면서 이 신경, 귀에 있는 여러 가지 신경이나 고막이 같이 쫙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실제로 귀의 통증까지 아니면은 이게 꽉 먹먹한 느낌까지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비염이 있다고 해서 다 누구나 귀의 증상을 호소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따님이 체력이 지금 약간 마른 편에 기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이러세요. 그래서 기운이 너무 밑으로 가라앉아 있고 기가 너무 부족하신 분들은 체력 보충을 같이 시켜줘서 운동이나 식습관이나 여러 가지 한약 처방을 통해서 몸을 많이 보강을 해주면요 이런 증상이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몸이 한마디로 약한 거예요. 네. 아니 생각해보니까 우리 딸이 머리 아프다는 얘기도 좀 아무 그런 게 없는데 그런데 그것도 그거와 관련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왜냐하면 머리로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우리가 뇌는 우리 전체 몸무게의 한 2%밖에 차지 안 하지만 에너지 소모를 한 20%를 우리 뇌가 다 에너지 소모를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뇌에 공급되는 산소량이 부족해지면 당연히 에너지 소모가
제대로 할 때 그 에너지 소모가 시켜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점점 악순환이 된 게 기운이 더 딸리고 본인은 더 힘들게 에너지 소모를 시켜야 되고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도 깨지고 어떤 건망증 같은 것도 심해져 버릴 수가 있고요.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것도 점점 뒤로 갈수록 심해지는데 따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진찰을 받아서요. 소화기 계통이나 비위 계통, 위장 계통이나 몸이 차거나 혈액순환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보강을 시키면서 아까 비염 치료를 제대로 받는다면 이런 머리도 두통 같은 것도 저절로 없어질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 예. 없으신가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문자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뒷번호 3168 쓰시는 분입니다. 코가 좀 굽기도 했는데요. 이비인후과에서는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네. 잘 때 입 벌리는 버릇이 되었고요. 너무 말라서 물도 중간에 마셔야 되고요. 항상 답답해서 입으로 숨 쉽니다. 비염이라고 하는데 힘듭니다. 치료가 될까요? 코 속에 뿌리는 것은 좀 괜찮다가 저녁에는 또 다시 돌아옵니다. 근본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네. 코 속에 뿌리는 거는 두 종류가 있죠. 네. 나잘나조렉스 같은 그런 이제 스테로이드제가 있고요. 오트리빈 많이 저희 알죠? 네. 항우울제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너무 코막힘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있을 때 가끔씩 뿌려야지 사실은 그거는 너무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코 점막에 수분이 증발돼서요. 오히려 코 안이 건조해집니다. 그러면은 악순환이 될 수가 있죠. 코 안이 마르고 건조할수록 비염이 더 심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거는 옳은 해결책,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실제로 우리가 척추도 이 한쪽으로 너무 안 좋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거나 한쪽 근육만 쓰게 되면 한쪽 근육이 너무 많이 뭉치고 그러면서 이 척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추간판을 한쪽으로만 당기니까 허리 측만증이 생기거나 디스크, 그러니까 추간판 탈출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코가 마찬가지예요. 점막이 염증 때문에 뚱뚱 부어가지고 네. 한쪽으로 당기면은 실제로 코 연골 뼈도 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거 비중격 만곡증 수술이 네. 해도 왜 재발이 되는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비염의 원인이 단순히 코뼈가 휘어서가 아니라 물론 코뼈가 휘면 더 증상은 심해질 수만 있지만 이런 체질적인 개선과 면역력 증강과 근본적인 염증 치료가 제대로 된다면 비염도 불치병이 아니라 반드시 고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코 점막이 이 코살 제거 수술이나 비중격 만곡증 수술을 안 해도요. 이게 염증 치료가 제대로 돼가지고 코 점막 부종이 많이 가라앉게 되면 네. 코뼈도 많이 교정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 저희가 내시경을 계속 찍거든요. 한 달마다 네. 한 번씩. 근데 이 비염 치료를 통해서 코 점막 부종이 많이 가라앉으면 코 모양이 변형이 돼 있어요. 코 모양이 실제로 변형이 네. 되나요? 네. 왜냐면은 우리가 디스크가 있어도요. 네. 본인이 올바른 자세로 하고 운동요법이나 여러 가지 요법을 갖다가 침이나 여러 가지 튜나나 교정을 해주면은 이 허리 디스크 흰 것도 많이 펴지거든요. 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대로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도 생활 습관상에 꼭 마스크 쓰시고 따뜻한 물, 차 많이 드시고 그리고 주변 공기 환경을 먼지가 자꾸 자극되지 않도록 하시면서 본인이 정말 진심으로 고치시고 싶으시다면 네. 아까 체질 개선이나 면역력 증강이나 그런 체력 보강 같은 거를 갖다가 힘써야지 이게 제대로 삼박자가 맞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자게 네. 되면요. 이게 네. 마르잖아요. 그럼 이게 그렇죠. 구강에도 좀 안 좋은가요? 네, 왜냐하면 우리 입은 침샘이 있어서요. 입속 세균을 침샘이 많이 죽여 없어져야 돼요. 근데 입으로 숨 쉬거나 입을 벌리고 자면 침샘이 말라버리죠. 그러면 입속 세균이 해결이 안 되니까 네. 자꾸 입에서 안 좋은 세균 염증이 더 많이 번식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입을 벌리고 숨을 쉬는 사람들은 입냄새가 많이 나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안 좋은 공기나 먼지가 코에서 필터가 안 되고
그대로 목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기관지에 염증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기관지염이나 폐렴 아니면은 천식까지도 올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숨 쉬는 구강호흡이 가장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1차적으로 코 점막에 비대되어 있는 부종이 심한 것을 네. 근본적인 염증 치료를 해서 그 부종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원위치대로 돌려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원장님 말씀 참고하셔서 비염 치료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김난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박정민 박사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